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뉴스의 신지용 기자. 예, 연합뉴스 신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또 아세안 여러 나라, 또 그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그 일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그 방공 식별 구역이 그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이것이 또 잘못하면 동북아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좀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나라들하고의 1년 동안 관계 개선을 꾸준히 해온 결과 이 문제도 또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G20이라든가 또 그 한국에서 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되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또 그 첫 그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되어 온 이런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일도 좀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국민들이 그 좀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렵게 그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열심히 힘을 이제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그 경기 회복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저의 2년차에서 꼭 그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에도 신년 구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제혁신 3개년 그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의 박성준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박성준 기자입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국정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앞서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를 설정하시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그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어떤 남북 경협이라든가 또는 교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공동 발전, 영내의 공동 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남북 간의 주민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간 교류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들과 또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런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들을 잘 여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것이 좋은 일로 같이 협력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아직 질문에 답을 못 드렸는데 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 작년에 장성택 처형 그거를 보면서 정말 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그 안보 태세를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예,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가 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들의 국가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말에 그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그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그 국가정보원법 등 이 관련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좀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이제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이제 그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